당신은 혹시 깊은 밤에 홀로 고독과 불안을 안고 누워본 적이 있나요? 수백 년 전 조선의 어머니들도 똑같이 굶주림과 상실 속에서 떨었어요. 그 절망 한가운데 피어난 사방지의 따뜻한 자비가 당신의 내일에 평화로운 희망을 속삭여 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의 부드러운 품에 안기세요. 어둠이 깊숙이 내려앉은 조선의 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속에 이상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낮은 속삭임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 아이들을 감싸 안았죠. 굶주림의 절규 속에 피어난 조선 왕실의 비밀스러운 자비. 이것이 사방지의 탄생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뼈를 내는 15세기 말, 세조의 시대. 한양의 외곽마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골짜기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녀의 가슴은 텅 비었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조선은 풍년이 드물었죠. 차마 60년대 연이은 흉작으로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몸을 떨며 길바닥에 쓰러졌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왕실은 움직였습니다. 세조는 하샤 64년 사방지라는 제도를 처음 제안합니다. 사방지, 시팡시, 버려진 자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주는 처소.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 특히 홀로 남겨진 과부와 미혼모들이 모여 아이들을 키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양성구유였죠.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사방지 뜰. 나무 문이 삐거덕 열리며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사방지 안에서는 이미 다른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프리프로 만든 죽을 끓이고 누군가는 헝겊으로 바느질하며 옷감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깔린 집방석 위에서 모여 앉아 서로 손을 잡고 낮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공기 중에는 보리죽의 희미한 향과 젖냄새가 섞여 퍼집니다. 추위가 스며드는 벽 사이로 여성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왕실에서 쌀이 왔대. 아이들이 살겠어.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일하며 자립하는 공간, 국가의 손길이 미치는 혁명적인 공동체였죠.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죠. 왜 조선 왕실은 이런 제도를 국가 사업으로 밀어붙였을까요? 세조시대,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무장된 사회였습니다. 미혼모의 아이는 사생아로 낙인 찍히고 과부는 제가 알 수 없는 처지였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전쟁과 흉작으로 인구가 줄고 농노가 부족해졌습니다. 참사 60년 애기록된 대기근, 백성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왕실은 인구 보존을 국가 생존의 열쇠로 보았습니다. 사방지는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뒤 95년, 세조는 전국에 사방지를 설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국가가 직접 토지와 세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죠. 이들은 배짜기, 배징직, 농사일을 배우며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 노동력으로 키워졌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사방지의 낮,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마당에서 여성 한 명이 퇴비를 나르며 웃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갓난아이의 작은 손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놀고 누군가는 나무 막대기로 흙을 파헤칩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먼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를 더합니다. 밤이 되면 모두 모여 불게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아이는 사방지 덕에 살았어. 왕앤이야. 이 여성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고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한 사방지에서 20여 명의 여성이 50명 이상의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짠 배포는 왕실로 보내져 궁궐을 장식했습니다. 줌아웃으로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사방지는 서구의 양성구유와 달랐습니다. 유럽의 고아원은 종교단체가 운영했지만 조선의 사방지는 국가 주도였죠. 이는 조선의 중앙집권적 통치체계의 산물입니다. 성종 때인 1870년대, 사방지는 전국 100여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에 따르면 왕은 버려진 아이를 국가가 길러야 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유교의 인렌, 사상과 결합된 실용주의였습니다. 여성의 자립은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요소였죠.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사방지에 들어오면 국가가 호적을 부여하고 직업을 주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재통합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사방지 여성들은 나중에 관아의 여관 누관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사방지의 지붕 아래. 물방울 소리가 리듬처럼 떨어지며 여성들이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가 기침을 하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등을 토닥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화로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공기는 흙냄새와 젖은 나무 향으로 가득합니다. 내일은 봄이 올 거야.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 순간 굶주림의 공포가 희미해집니다. 사방지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을 되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혁명성은 지속되었습니다. 연산군 시기 혼란 속에서도 사방지는 유지되었고 중종방ung 때 확대되었습니다. 16세기 말까지 수만 명의 아이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쇠퇴도 왔죠.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서 사방지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원은 영원합니다. 조선 왕실이 여성과 아이를 국가자산으로 본 이친 혁명. 이제 깊은 밤 사방지의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바람이 속삭이듯 지나가고 아이들의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 평화로운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사방지의 비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으로 종약 4제200자. 조선의 깊은 밤, 달빛이 사방지의 나무 울타리를 은은히 비추는 그곳에서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공기 속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깥 세상에서는 여인들이 가문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아야 했는데 이곳 사방지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유롭게 메아리 쳤고 여인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엄격한 유교 질서 속에서 상상조차 금기시된 광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방지 조선 후기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공동육아와 자립의 뜨거운 공동체가 펼쳐진 바로 그곳이다. 상상해 보아라.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새벽, 사방지의 문이 스르륵 열린다. 젊은 나이 든 여인 하나가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선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다. 여기서 키우마, 우리끼리.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를 적신다. 사방지는 본래 왕실의 빙웅 처소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양성구유로 변모했다. 버림받은 여인들, 미혼모들, 홀로 아이를 둔 과부들이 모여들었다. 바깥에서는 음란한 곳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여인들은 먼저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한 여인이 젖을 물리면 옆 여인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다른 이는 밥을 짓는다. 아이들의 웃음이 사방지를 채우는 동안 어머니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내 남편은 도망쳤소. 하지만 여기선 혼자 아니오. 그 목소리들은 부드럽지만 강인하다. 땀이 배인 이마, 손등의 굳은 살이
그들의 노동을 증언한다. 그들은 바느질을 하고 배를 짜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조선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들은 죄가 불명해 호러머니의 서름으로 고통받았으나 사방지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자립의 공간이었다. 이제 그 뜨거운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낮 시간 사방지의 마당은 활기로 가득 찬다. 여인들이 모여 앉아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달나라로 가자 걱정 없이. 그 노래는 금지된 자유의 속삭임이다. 한 여인은 아이를 재우며 속내를 털어놓는다. 바깥에선 딸을 버리라 했소. 하지만 여기선 우리 아이가 왕이오. 공동육아는 단순한 도움 이상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역사 기록 와에 따르면 사방지는 17세기부터 수백 명의 여인들이 머물렀다. 왕실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여인들의 노동이 그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우토피아는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도 했다. 조선의 유교 도덕은 여인을 삼종지도로 묶었다.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복종하라. 미혼모는 간통죄로 처벌받고 아이는 버려졌다. 사방지는 그런 여인들의 피난처였다. 관리가 문을 열 때마다 여인들은 문득 긴장한다. 또 조사 왔소.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몰래 편지를 주고받아 음식을 나누고 밤에 모여 계획을 세웠다. 한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사방지 여인들은 공동으로 청원서를 올려 식량을 늘렸다. 그 투쟁은 조용했으나 치열했다. 땀과 눈물이 스며든 흙바닥이 그 증거다. 그리고 가장 숨겨진 드라마, 금지된 사랑의 속삭임, 사방지 안에서 여인들 사이에 피어난 감정들, 손길이 스치고 눈빛이 교차하는 밤. 조선 사회에서 동성애는 음습한 죄로 금기였으나 여기서는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온기였다. 한 여인이 다른 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너 없이 못 살겠소. 그 사랑은 공동체를 더 단단히 묶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방지는 단순한 구율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 중심의 대한 사회였다. 남성의 시선 없이 여인들이 주체가 된 우토피아. 같은 사서에서 엿보이는 단편들이 그 생생함을 전한다. 줌아웃 하여 보자. 사방지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유교가 강조한 가정은 수많은 여인을 버림받게 했고 사방지는 그 대안으로 태어났다. 19세기까지 수천 명의 여인들이 이곳을 거쳤다. 그것은 페미니즘의 싹이었다. 현대 시각에서 보면 공동육아는 오늘날의 코미나를 연상시키고 자립노동은 여성 경제 독립의 원형이다. 그러나 조선 말기 개화기와 함께 사방지는 쇠퇴했다. 서구식 복지가 도입되며 폐지되었으나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보자. 해가 지는 오후 사방지의 여인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밥상을 둔다. 김치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놀고 여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눈다. 내일도 이렇게 살자. 그 평화로운 순간 바람이 불어 잎사귀를 흔든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조차 이곳의 따뜻함을 더해준다. 밤이 깊어지면 여인들은 붉게 모여 앉는다. 횃불의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목소리들이 낮게 흘러나온다. 한 여인이 노래한다. 강물처럼 흘러가세 우리 삶도. 그 노래 속에 투쟁의 역사, 사랑의 비밀, 공동체의 온기가 스며든다. 사방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여인들의 숨겨진 왕국, 금기된 자유의 불꽃이었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그 안개 낀 새벽,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감싼다. 사방지의 여인들처럼
평화롭게 숨을 쉬며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라.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 스며들기를. 어둠이 가장 짙은 한밤, 황궁의 그림자가 사방지의 문턱을 스치듯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의 궁궐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 번뜩이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17세기 중반, 효종 5년 겨울. 눈보라가 창호지를 뚫고 스며들어 방 안의 등불을 희미하게 흔들었다. 사방지의 여인들, 그들은 평소처럼 바느질 바늘을 쥐고 있지 않았다. 손에는 잉크 묻은 붓과 은밀한 서찰이 쥐어져 있었다. 황궁의 사내 목소리, 그 무자비한 시선이 이제 사방지를 노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 여성들의 성욕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바람소리가 문 밖에서 속삭이듯 울렸다. 사방지의 가장 깊은 방, 지하실처럼 은밀한 밀실. 여인 10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 중 리더는 김씨, 사방지의 원형을 세운 여인들의 후예였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으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언니들, 황궁의 사내들이 우리를 노린다. 인조의 상중에 효종 상왕께서 병들어 계시니 그 틈을 노려 제도를 없애려 해.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으나 방 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창밖 눈송이가 쌓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처절한 결의를 나누었다. 이 순간을 되짚어보면 사방지의 역사는 단순한 구율 제도가 아니었다. 조선 초기 세종 때부터 시작된 양성구유는 빈민 여성들의 구유를 넘어 사회적 안정의 버팀목이었다. 매달 쌀과 배를 나누며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이 제도는 왕실 직속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 정치적 음모가 사방지를 위협했다. 효종의 재위 초 상왕 인조의 잔당과 사대부 세력이 왕실의 재정을 압박했다. 사방지는 그 표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 구율은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역사서에 따르면 사내 목소리라 불린 궁중 사내 관리들이 사방지의 예산을 줄이려 로비를 벌였다. 그들은 황궁의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였다. 여인들의 구율은 왕실의 체면을 실추시킨다. 없애자. 밀실 회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씨의 맞은편에 앉은 이 씨는 서찰을 펼쳤다. 이건 청나라 사신의 첩보다. 그들은 우리 제도를 본받아 구유를 도입하려 하나 조정나의 반대파가 이를 빌미로 공격한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등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여인들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그들은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사방지의 여인들은 궁녀, 상궁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한 여인이 속삭였다. 내 사촌 언니가 효종 상왕 곁에 있다. 내일 새벽에 이 서찰을 전하마. 서찰에는 사방지의 공헌이 적혀 있었다. 병자호란 후 사방지가 수천 명의 여인들을 먹여 살리며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는 기록.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재난 속 생존의 증거였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가 거세졌다. 창호지 너머로 하얀 그림자들이 춤을 췄다. 여인들은 차 한 잔을 돌려 마시며 결의를 다졌다. 그 차향은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마음속 긴장은 칼날 같았다. 만약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사방지는 무너지고 수많은 빈민 여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터였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는 조선의 여성 정책의 전환점이었다. 사방지는 세종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며 양녕대군의 측실 관리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위기마다 여성 네트워크가 이를 지켰다. 효종시대, 청나라 침략 후 빈민 폭증 속에서 사방지는 왕실에 숨겨진 방패였다. 반대파는 이를 여색의 구실리라 폄하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에 따르면
사방지의 구휼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며 사회 불안을 완화했다. 새벽녘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다. 김 씨의 지시로 3명의 여인이 궁궐로 향했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밭에 희미하게 새겨졌다. 국문 앞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들은 상궁을 통해 효종에게 서찰을 올렸다. 폐하, 사방지는 왕명으로 세워진 제도. 지금 이를 없앤다면 백성의 원성이 빗발칠 것입니다. 효종은 병상에서 이를 읽었다. 그의 눈에 스민 피로는 깊었으나 결단은 날카로웠다. 동시에 사방지의 네트워크는 조정 사대부들에게 확산되었다. 한 여인의 남편은 영의정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조정회의에서 외쳤다. 사방지를 없앤다면 왕실의 덕정이 흔들린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창밖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반대파의 음모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건 사흘 후였다. 황궁의 사내 목소리, 두목이 사방지로 쳐들어왔다.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왕명이다. 예산을 압류하라. 여인들은 문 앞에 줄을 섰다. 김 씨가 앞으로 나섰다. 대감, 이건 왕의 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이미 서찰을 보셨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물러섰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도끼 어린 그림자였다. 그날 밤 사방지의 여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눈물이 방 안을 적셨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승리의 증거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사방지의 위기는 조선 여성 네트워크의 힘을 드러냈다. 에 따르면 효종은 사방지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다. 이는 단순한 구율 승리가 아니었다. 정치적 음모 속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방역은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사방지는 이후 숙종 때까지 유지되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재난 속 생존의 상징이 되었다. 밀실의 속삭임은 궁궐의 명령을 바꿨다. 어둠 속 방역이 빛을 이겼다. 이제 고요한 밤 그 여인들의 숨소리를 상상해보자. 등불이 꺼지고 눈보라가 멎은 방 안.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당신도 이제 눈을 감으세요. 사방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처절한 생존으로 마무리된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처럼 깊은 잠으로. 총약 함이백자. 조선의 밤하늘이 가장 맑던 그 순간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바람이 스치며 잎사귀를 떨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19세기 말 왕궁의 불빛이 희미해지던 그곳에서 사방지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수십 년간 가난한 어머니들의 자식들을 품에 안아 키우던 그 따뜻한 품이 이제 차가운 바람에 새우러지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 미래의 서울 거리에서 현대 여성들의 발걸음이 다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잊힌 사방지의 속삭임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깨우는 비밀이었다. 사방지, 조선의 양성구요. 17세기 인조 25년, 청계 47년에 처음 세워진 이 시설은 왕실의 자비로운 손길로 시작되었다. 궁궐 안에서 태어난 사생아들, 그리고 민간의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 기른 곳이었다. 부드러운 솜 이불 속에서 갓난아기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던 그곳. 젖엄마들의 손길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도록 노래를 흥얼거렸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던 날, 궁정의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지의 지붕을 은은히 물들였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은 여기서 공동의 품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그 문이 닫혔다. 고종 32년, 1895년. 청일전쟁의 여파와 일본의 압력 속에서 왕실 재정이 바닥났다. 사방지의 불꽃이 꺼지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문이 닫힌 후
그 건물은 텅 빈 차에 바람에 고독했다. 풀잎이 자라난 마당에서 과거의 따뜻함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몰락의 순간이었다. 조선이 무너지던 그 혼란 속에서 사방지는 잊혔다. 하지만 그 유산은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보자. 사방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자. 조선은 유교의 엄격한 혈통 중심 사회였다. 사생아는 가장 낮은 존재였다. 그러나 사방지는 왕실의 인도주의적 실험이었다. 인조의 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불교와 도교의 자비사상을 유교에 녹여낸 결과였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거두었고 저전마 제도로 여성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는 단순한 구휼이 아니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동 육아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조선의 복지 원형으로 본다. 몰락 후에도 그 정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고아원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초 서울의 한 구석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났다. 1923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보육원이 사방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 없는 아이들의 울음이 그곳을 채웠다. 6.1 지모 전쟁 후 한국전쟁 고아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정부의 지원으로 1950년대 국가 어린이 복지 시설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사방지의 DNA가 살아 숨쉬었다. 저전마 대신 전문 보호자, 궁정 대신 공공기관.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공동체가 아이를 품는 것, 현대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들어가 보자. 새벽 안개가 창문을 적시는 그곳, 오늘도 갓난아기들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넌사인이 스며드는 밤, 직원들의 손길이 아이들을 감싼다. 2020년대 한국의 미혼모 지원법과 입양특례법은 사방지의 부활이다. 정부의 맘스테이션과 같은 시설에서 산모들은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는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은 4만여 곳을 넘어섰다. 이 중 많은 곳이 사방지의 정신을 계승한다. 여성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며 1인당 육아휴직 보상금이 확대되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조선의 비밀이 현대를 비추고 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자. 사방지의 몰락은 조선 말기의 사회 붕괴를 상징했다. 그러나 그 부활은 한국 사회의 회복력을 증명한다. 1997년 IMF 위기 때 여성 단체들이 공동 육아 모임을 만들었다. 이는 사방지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오늘날 마을 부계 운동, 공동양육 커뮤니티가 도시에서 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바람소리처럼 조용히 사방지의 유산이 퍼진다. 상상해보자. 조선의 궁궐 마당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장면. 그 웃음이 11세기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엄마들의 휴식으로 이어진다. 역설이다. 가장 보수적인 조선이 가장 진보적인 복지를 선도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사방지는 조선에 숨겨진 페미니즘이라고 평했다. 여성의 노동과 모성 보호를 국가가 보장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교훈은 더 깊다. 사방지의 몰락은 무관심의 결과였다. 일본의 침략과 내부 부패가 그 불을 껐다. 오늘날 저출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공동체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사방지의 유산이 답이다. 정부의 지역 아동센터 확대, 기업의 가족 친화 정책, 이 모든 것이 조선의 속삭임을 듣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고요한 밤에 귀 기울여 보자. 서울의 한 보육원 지붕 위 별들이 사방지의 문을 열고 있다. 바람이 불며 잎사귀를 스치고 아이들의 꿈결 같은 숨소리가 퍼진다.
조선의 비밀이 깨어나 현대를 흔든다. 그 유산은 영원하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따뜻한 품에 안겨라. 평화로운 잠이 올 테니